반갑습니다. 프레시스 신체 불균형 연구소 임정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두 하근의 기능적 마사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두 하근은 우리 경추의 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두 하근의 부착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두 하근은 후두골에서부터 경추 1번, 2번을 지나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골에서부터 경추 2번에 걸쳐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두 하근은 상두사근, 또 하두사근, 또 대후두 직근에 의해서 이러한 삼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후두와 삼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두 하근은 좌우로 걸쳐서 이렇게 부착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두골에서부터 경추까지 이어진 이 근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정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후두 하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경추의 구조와 기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추는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죠. 경추 1번부터 또 경추 1번은 후두골과 맞닿고 경추 7번 밑에는 이제는 흉추가 시작되는 부위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 경추는 7개의 추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추의 움직임은 우리 척추 전체에서 가장 움직임이 자유로운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추의 움직임은 대표적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굴곡과 신전, 그리고 좌우로 돌릴 수 있는 이 회전의 움직임, 그리고 옆으로 기우는 측굴, 측면 기우는 움직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후두 하근이 부착되어 있는 경추 1번과 2번 이쪽 부위를 전체 경추의 상부 쪽에 있다. 그래서 상부 경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부 경추, 경추 후두골과 경추 1번, 그리고 경추 1번과 경추 2번, 이 두 개의 관절, 이 부위가 상부 경추인데, 이 상부 경추에서는 경추 움직임의 많은 움직임의 범위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굽혔다가 펴는 굴곡 신전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회전하는 이 움직임의 40에서 45%를 바로 이 상부 경추 1번과 2번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50에서 55%, 나머지 55% 정도를 나머지 경추 부위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40% 이상이니까 절반에 가까운 움직임을 이 상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부 쪽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후두 하근의 이 적절한 움직임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후두 하근의 기능 장애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것은 체형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체형의 변화 중에서도 거북목인 체형에서 후두 하근의 기능 장애가 매우 심하게 발생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목, 거북목이 되면 고개가 이렇게 나가서 들린 목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고개가 나가서 들린 목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모습은 후두골의 입장에서는 내가 경추가 앞으로 전진하죠. 후두골은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후두골의 입장에서는 이게 뒤로 꺾이는, 뒤로 주저앉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후두골과 경추 1번이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국 후두골에서부터 경추 1번과 2번 이 공간이 매우 줄어드는 협소한 구조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개를 움직일 때
고개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고개가 앞으로 나가서 턱이 들리고 후두골이 밑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상부 경추, 후두하근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 부위가 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에서 고개를 안 돌릴 수는 없겠죠. 인체는 움직이면서 대화하고 내가 고개를 돌려서 무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상부 쪽의 움직임은 구조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나머지 경추 3번에서부터 경추 7번까지의 나머지 경추에서 이 상부 쪽의 움직임을 대신해 줘야지 내가 경추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추 부위가 많은 움직임, 상부 경추의 움직임까지도 담당해서 내가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중부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근육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의 스트레스는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구조적, 기능적 스트레스를 또 밑에 부위에서 겪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사지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나가고 들리게 되면 흉쇄유돌근이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된 흉쇄유돌근은 밑으로 당겨지게 되는데요. 흉쇄유돌근이 밑으로 당겨지게 되면은 흉쇄유돌근이 부착되어 있는 이 유양돌기가 어디냐면 귓볼에서 뒤로 가게 되면은 후두골의 바깥쪽에서 톡 튀어나오게 만져지는 이 돌기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유양돌기거든요. 이것이 흉쇄유돌근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흉쇄유돌근이 밑으로 당기게 되면 유양돌기도 밑으로 당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양돌기는 매우 큰 당김에 의한 부하를 받게 됩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턱을 당기게 되면은 더욱더 큰 부하가 걸리겠죠. 흉쇄유돌근은 밑으로 당기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 유양돌기를 위로 당겨지는 형국이 되니까 이 유양돌기는 매우 큰 부하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흉쇄유돌근을 마사지할 때 유양돌기에 접촉하는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유양돌기 안쪽을 우리가 마사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유양돌기 안쪽에서부터 후두골의 밑에 부분, 그리고 두 개의 저, 그리고 이런 후두하근의 모양 그대로를 우리가 편안하게 부드럽게 근육을 릴리즈하고 마사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함으로써 갖게 되는 우리가 궁극적 효과, 목표는 상부 경추의 움직임의 정상화가 되겠죠. 후두하근이 부착되어 있는 상부 경추의 움직임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풀리고 또 활성화된 근육에 의해서 정상적인 굴곡과 신전 그리고 회전을 절반 가까이 담당하는 이 상부 경추의 움직임을 정상화하는 것, 그리고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틀어진 방향으로 움직였던 나머지 중하부 경추의 움직임이 이제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후두하근을 기능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기능적 마사지의 목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레시스 신체 불균형 연구소 임정일 원장이었습니다.